목소리가 운명을 바꾼다. 운명은 우리의 버릇 또는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목소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목소리에 그 사람의 정신, 즉 영혼의 기운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목소리에 힘이 없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의 생활에 활기가 없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바 실제로 대단한 사람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사실 목소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징표가 된다. 매력이라는 것도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남자의 매력은 상당 부분 목소리에서 나오는데 이는 여자의 미모와 비견될 정도이다. 실로 목소리의 위력은 대단하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거짓인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보다 목소리를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들은 목소리를 듣고 병의 유무를 알아내기도 하고 베테랑 형사들은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내기도 하며 음성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듣고 그가 사기꾼인지 쉽게 알아낸다. 이는 목소리에 그만큼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관상을 볼 때에도 목소리를 듣고 그의 미래를 알아낼 수 있다. 한마디로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이 들어있고 운명의 흐름도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소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변화무쌍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는 목소리를 고침으로써 특정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지 않은데 반대로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식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목소리로 매력을 향상시키고 급기야는 운명도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목소리를 어떻게 바꿔야 운명이 개선될까? 깊게 따지면 한이 없다. 목소리는 너무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추려 소개한다. 나는 관상 전문가로서 목소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목소리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입 안에서 맴도는데 이는 아주 흉하다. 목소리는 남에게 뜻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그것이 입 밖으로 당당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코 근처를 떠나지 못한다. 이른바 코맹맹이라고 하는 바 이 또한 시원한 운명을 맞이하지 못한다. 물론 목소리에 다른 요소가 들어있다면 코맹맹이처럼 꽉 막힌 운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목소리는 멀리 퍼져나갈수록 좋다. 이른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는 재수가 없다. 목소리를 크게 내라는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내보내라는 것이다. 목소리는 폐에서부터 나오는데 깊은 목소리는 신장에서부터 출발한다. 내공이 실려있는 것이다. 더 깊은 소리는 그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발출된다. 위대한 사람의 목소리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크게 애써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목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고 멀리 퍼진다. 요점을 말하면 목소리는 잘 들려야 한다. 탁한 목소리는 듣기가 힘들다. 시끄러운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이는 속으로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잘 가다듬어야 하는데 그것에 반드시 정신을 실어야 한다. 이보다 쉬운 방법으로는 목소리 연습을 일부러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도록 가다듬어야 한다. 목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평소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면 누구나 목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는 천복을 받은 것이다. 목소리가 훌륭한데 박복한 사람은 아주 드물다.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하지만 운명 개척이란 점에서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그저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가면 된다. 성악 전문가를 찾아가도 좋고 혼자서 이리저리 목소리를 내보면서 지금보다 나은 목소리를 찾아가면 된다. 공자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분명 그들 같은 위인이라면 목소리 자체에 한없이 깊은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목소리는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기다. 이것을 발전시켜 더욱 훌륭한 소리가 나오도록 애써야 한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목소리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이 훌륭하게 변하면 목소리도 달라지는 법이다. 운명이 나빠지려면 왠지 그 사람 목소리가 듣기 싫어진다. 반면 왠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져 듣기가 좋아진다면 그는 행운이 시작되는 것이다. 주역에 위풍이란 괴상이 있는데 이는 천지의 기운이 공급되어가는 모습인 바 만물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누구든 애써 목소리를 고쳐 더욱 듣기 좋게 만들었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운명을 개척한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훌륭하면 목소리도 그렇게 되는 법이다. 여기서 경계할 것은 자기 도취다. 목소리는 남이 듣기 좋아야 한다. 기필코 단련하여 자신의 좋은 목소리를 온 세상에 들려주자. 그리하면 하늘이 상을 내릴 것이다. 태산을 쌓는 법. 입시생은 시험에 대비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실력을 쌓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는 일정한 시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것 말고도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참 많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쓸쓸해보는 것이 나중에 큰 실력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러분들은 현재 생업이란 것도 살면서 그 실력이 갖추어진 것이지 학교에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드물 것이다.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보자. 이 사람은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했는데 영어신문사의 편집국장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는 기사 쓰는 법과 영어 실력을 살아가면서 습득한 것이다. 또 다른 누구는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광고 전문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실력이란 계속 갖추어 나가는 것임을 이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실력을 갖추어 간다. 이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에 예쓴 것보다 성취가 훨씬 더 많은 법이다. 인생은 참으로 긴데 생업에 필요한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이만하면 다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언제 어느 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평소에 이것저것 갖출 수 있는 한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 자하가 일하고 남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했던 바 인생을 계속 발전시키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여가 시간에 실력을 쌓아온 사람을 보자. D의 경우이다. 그는 어느 날 기타 연주를 배우고자 결심했다. 그래서 나를 잡아 시작했는데 첫날은 3분 만에 공부를 끝냈다. 3시간이 아니고 3분이다. D의 지론에 의하면 5분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3분씩 연주법을 배워나갔다. 한 달 내내 그렇게 한 것이다. 시간 나면 하루에 3분 정도를 할애했다. 이마저도 시간이 없어 못하는 날이 있었지만 시간이 있으면 3분 정도를 꾸준히 했다. 그렇다. 3분 정도 해본 것이다. 이 정도는 열심히 할 것도 없었다. 다른 일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결코 없었다. 1년 정도를 3분씩 공부하자 제법 기타 소리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다. 이제는 그럴듯해졌다. 다시 또 1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난 것이다. 이제 D는 기타를 훌륭히 연주할 수 있다.
누구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기타를 잘 치게 된 것이다. 물론 음대에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에 비하면 뒤떨어지는 실력이다. 하지만 취미생활로는 충분했고 그로써 얻는 이익도 많아졌다. 그는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남에게 들려주어 기쁨을 선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작정하고 달려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평소에 조금씩 해두면 태산 같은 실력을 쌓을 수 있다. 나는 D에게 말했다. 하루에 3분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나의 경우에는 하루 1분 정도 공부하며 지냈더니 대가의 경지에 이른 바 있었던 것이다. 주역의 괴상으로 조금씩 쌓아 나중에 큰 것에 이르는 것을 택지취라고 하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미다. 뜻을 품고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유난을 떠는 법이다. 천천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으니 꾸준히만 하면 된다. 조그마한 실천이 꾸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태산 같은 힘을 갖출 수 있다. 반성은 미래의 잘못을 막아준다. 잘못을 하고도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와 비슷한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된다. 잘못을 하고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자기 행동이 잘못인 줄 알고도 굳건함을 내세우는 것인데 이는 굳건함이 아니다. 뻔뻔한 것이다. 계속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마치 죄가 사라지는 듯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여주는 등 뉘우침에 대한 포장을 한다. 뉘우침이 죄를 없애는 기능을 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그 죄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반성이 이미 지은 죄를 없애는 기능을 하는지는 철학 내지 종교적 문제로 봐야 한다. 그러나 둘 중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반성이 미래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반성이나 후회를 비굴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는 참 큰일이다.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이란 개념은 후회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심도 없는 놈이라는 표현이 바로 죄를 짓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은 그 자체보다 반성하지 않는 것을 더 큰 죄로 보기도 한다. 이는 매우 타당하다. 반성하지 않음이란 죄를 한번 지은 것으로도 모자라 또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반성 없이 살겠다는 것은 고장난 마음씨를 그대로 미래로 가져가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반성이란 집을 수리하는 것과 같은 뜻이 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잘못되어 있으면 몹시 불편할 것이다. 전기나 수도가 고장나면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로 인해 불편함을 모른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집이 잘못된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사람이 짓는 죄는 그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고장난 영혼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를까봐 무서워하는 것이다. 반성은 더러운 집을 소독하는 것과도 같다. 영혼을 착하게 해놓지 않으면 점점 복이 달아날 것이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성은 곧 발전이기도 하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매일 반성한다면 영혼이 날로 깨끗해질 것이니 이것이 곧 발전이 아니고 무엇이다. 반성은 새로운 각오를 낳는 것이고 각오는 행동을 유도한다. 그리고 행동은 운명을 탄생시킨다. 매일 반성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점점 더러워질 것인즉 몸에 병이 생기듯 운명도 병들게 되는 법이다. 반성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도 같다. 잘못된 헛 영혼을 고치는 것이니 어찌 새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으리. 대우각성이니 황골탈태니 하는 말은 반성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반성을 새로운 출발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반성은 모든 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관리와도 같은 것이다. 반성은 곧 치료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수단이 있다. 잠시도 반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보다 당당한 일은 진정 찾아보기 어렵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3일을 안 보면 눈 비비고 다시 봐야 한다. 군자는 매일 반성하기 때문에 그토록 빛나 보이는 것이다.